자, 이 수업은 워드프레스 수업이죠. 워드프레스란 거는 워드프레스를 하려면 우선 호스팅 공간이 필요해요. 일단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자, 우리는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이트를 만들려면 별도의 사실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따 설명하겠지만 저희는 사이트를 만들 건데 이러려면 사이트를 담아줄 공간이 있어야지 사이트가 존재를 하겠죠. 그죠? 이 존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것이 바로 호스팅이라고 하는데 웹상에 하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웹상에 어떤 공간에 하드가 있고 거기다가 우리 사이트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웹상에 올라가면은 사람들은 그 웹에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스팅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거는 카페24 호스팅 센터를 알아보고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카페24 호스팅 센터에서 매니지드 워드프레스 이런 거를 알아볼 건데, 그래서 가격이 일반형이 있죠. 여기 설치비 11,000원에 월 사용료 1,100원 요거를 알아볼 것이고요.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LMS에서 강의 자료 열어보실게요. 첫 번째 강의 자료 열어보시면은 워드프레스 제대로 배워보기로 되어 있네요. 이 자료는 한국 워드프레스 사용자 모임에서 제작을 한 자료입니다. 내용을 볼게요. 워드프레스 소개, 워드프레스 역사, 이제 활용 범위, 예시, 장점, 그리고 한계가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이게 완벽한 툴이란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 한계에 대해서 마지막에 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워드프레스 소개입니다. 우선 자, 워드프레스는 기본적으로 이 사이트에서 아이고 넘어가면 안돼. 새 창을 따라. wordpress.org 이 기관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이트가 이제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뭐 get wordpress 하면은 프로그램을 다운 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인 설명들이 쭉 있죠. 그리고 받을 수 있고요. 워드프레스는 200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년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 워드프레스가 죽지 않고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쌓여있는 그 소스들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이 충분히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워드프레스를 홈페이지 만들 툴이 여러가지 있지만 워드프레스를 추천하는 바이고, 근데 혹시 또 몰라요.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세란 거는 항상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배웠다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 이게 없어진다 하더라도 항상 그 툴들은 다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만들 수 있는 그 개념이 있으면은 다른 툴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2003년도에서 만들어졌고요. 자, 구성은 워드프레스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PHP로 짜여진 언어고요. 그 다음에 MySQL, MariaDB, GPL 라이센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PHP랑 MySQL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교과 과정에 PHP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PHP 7 버전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아까 요걸 설명드렸던 맥락이랑 같아요. 그 워드프레스가 툴이 대세가 아니라 다른 툴이 대세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말했죠. 홈페이지를 만드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PHP를 배웠냐, JSP를 배웠냐, ASP를 배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C샵을 배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어란 거는 그냥 그야말로 언어일 뿐인 거예요. 그걸 만들 수 있는 알맹이가 중요하고 그 머릿속에 있는 브랜딩이 중요한 거예요. 뭘 만들지 그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PHP나 JSP 수업 있죠? 그 수업 열심히 들었으면은 PHP는 그냥 문법만 다를 뿐이거든요. 단어만 바뀔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직접 PHP로 잘 짜여진 하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직접 수정할 일은 그렇게 없습니다.
정말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고수가 되고 싶다 이럴 경우는 PHP를 직접 뜯어보겠죠. PHP로 쌓여진 어떤 큰 소스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다 고치고 싶다 그러면은 PHP를 뜯어봐야겠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PHP랑 MySQL로 사용한다. 워드프레스 특징 중에 다음으로 웹표준과 사용자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웹표준이 대두가 됐던 시대가 있었어요. 2003년 이전에는 2003년 사실 그때도 그랬죠. 코딩을 하는 방법이 너무 중구난방했고 그 마크업 랭귀지 자체가 시멘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깊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듣기만 해보세요. 홈페이지가 이렇게 지금 요거를 홈페이지로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가운데 화면이 홈페이지인 겁니다. 하나에. 그렇다고 봤을 때 이쪽이 로고겠죠? 그리고 이쪽은 헤더라고 볼 수 있죠. 일종의 헤더. 그 다음에 이건 컨텐츠가 되겠죠? 맞으면 요거는 푸터가 될 수 있어요. 푸터. 헤더, 컨텐츠, 푸터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일종의. 근데 예전에 마크업 랭귀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HTML 코딩 방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헤더일 경우에도 그냥 테이블로 짰어요. 테이블이 뭐예요? 우리 엑셀 짤 때 쓰던 그게 테이블이잖아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짤 때도 테이블로 코딩을 했고 여기 푸터도 다 테이블로 코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 홈페이지 자체가 하나의 큰 테이블이었던 거죠. 상상이 잘 되나요? 헤더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헤더라는 태그를 쓰면 되는데 헤더라는 태그를 쓰지 않고 테이블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엑셀 표 지금 보이시죠? 여기다가 홈페이지를 짰던 거예요. 이거 하나 일종의 테이블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었죠? 여기다가 이 부분 헤더래.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 안에다가 또 테이블을 만들어. 이렇게. 이게 헤더래. 헤더. 그 다음에 여기를 컨텐츠래. 이게 컨텐츠인 거예요. 여기는 푸터. 이렇게 짜놓고서 사실 이거 근데 구성 태그는 다 테이블로 되어 있던 거지.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홈페이지란 요소라는 거는 테이블처럼 안 생겼거든. 이게 어떻게 테이블이에요? 이 화면이 어떻게 테이블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테이블로 이렇게 네모로 구획화를 해가지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영역은 헤더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테이블이 아니고 그냥 헤더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 왜 헤더를 테이블이라고 부르냐고, 그죠? 그리고 컨텐츠도 왜 테이블이라고 부르냐고, 컨텐츠라고 부르면 되잖아. 이게 시멘틱 웹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 이슈가 있었고, 사용자 경험. 사용자 경험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워드프레스는 홈페이지를 꾸미는데, 그러니까 드래그 위지 형식으로 이렇게 요소들을 막 끌어다 놨다. 이렇게 아이콘 같은 걸 활용해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고 그 배치한 요소를 또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딴 데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해. 이게 위지 위기를 가는데 배치가 가능하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포토샵 하듯이 배치가 가능하다. 자, 플러그인과 테마라는 관점이 있는데 2003년부터 나온 플랫폼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이 만들어 놓은 플러그인들이랑 테마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뭐 있는지 체크만 하는데도 며칠 몇 날 걸려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플러그인이 있고 그다음에 많은 테마가 있습니다. 유저들이 맨날 밤새가지고 테마라는 것을 만드는 거지. 그때마다 홈페이지는 전혀 다른 홈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확 바뀌는 거예요. 테마는 뭐 쉽게 말하면 카카오톡도 테마가 있죠? 카카오톡 설치한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피치 테마 이런 것들 받아가지고 설치하고 뭐 보고 그러죠? 네. 그런다는 거.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재밌는 게
우리가 게시판이나 댓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코딩이 필요하잖아요. ASP 같은 걸로 게시판을 짠다고 생각해볼게요. 게시판이나 그 채팅 프로그램을 짠다 생각해볼게요. 얼마나 많은 코딩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것들 커뮤니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워드프레스에는 쉽게 잘 구현이 되어 있어요. 검증된 플랫폼이죠. 오래됐잖아요. 그죠? 자, 지금 워드프레스의 소개를 했고, 이제 역사를 한번 볼게요. 이건 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워드프레스 역사 부분이죠. 2001년도에 B2 카페 로그라는 그런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카페 로그라는 카페 비슷한 부분, 카페랑 블로그랑 섞여진 그런 개념의 어떤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고요. 2003년에 워드프레스의 최초 초안이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2003년도에 탄생이 했어요. 2003년도에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때는 사용하기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들이 사용하기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절대. 이때 2003년도에 태어났다는 거. 실작은 이거지만 실제로 워드프레스는 2003년도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그 사용하기 힘든 워드프레스에 플러그인 시스템이 도입돼요. 플러그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핸드폰이 있어요. 이 핸드폰에다가 나는 케이스라는 플러그인을 꽂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핸드폰이랑 합쳐 이렇게. 케이스를 합쳤는데 여기다가 카드 수납 기능 요걸 넣고 싶은 거야. 요걸 제가 원래 없다 생각할게요. 여기다가 이것도 제가 붙였어요. 카드 수납 기능을 딱 붙인 거지. 그죠? 그럼 이것도 이제 검은색 요거 카드 수납 기능 요 부분 이게 플러그인인 거죠, 일종의. 그럼 이제 요걸 통해서 카드 이렇게 낼 수 있지. 이렇게 지금 원래 기능에다가 추가하는 것들 계속 추가하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플러그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기능을 확장하고 있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004년에 그런 플러그인 시스템이 도입이 됐다. 그 다음에 2005년에는 테마 시스템이 도입됐다. 테마라는 건 이런 거예요. 스킨 케이스를 원래는 이거 지금 저 투명해서 잘 모르실 텐데 지금 이 색인데 저는 이제 테마 빨간색도 껴보고 빨간 케이스 껴보고 파란 케이스 껴보고 그때 이제 나는 이제 거의 다른 핸드폰이 돼버리는 거죠. 핵심은 핸드폰인 건 맞지만 그때마다 다른 핸드폰이 되는 거죠. 외관상으로. 그런 외관을 해결할 수 있는 게 테마이고 2005년도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2005년도에 테마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홈페이지를 사용하기에 부족해. 그래서 나온 게 2010년도에 나왔고 2010년도에 버전 3.0이 나왔고 이때는 이전까지는 사실은 블로그를 만드는 툴이었어요. 그냥 사실 블로그를 만들 수 있는 툴이었고 그 자체였어요. 근데 2010년도에 커스텀 포스트 타입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커스텀 텍스노미라고 하는데 이건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 편집할 수 있게 되면서 홈페이지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저도 이때 워드프레스를 접했어요. 이때부터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이때 저는 워드프레스를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이때는 뭐 교과서 교재 같은 게 전혀 없고 뭐 커뮤니티도 없었기 때문에 다 자습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워드프레스라는 그 가치로 일들을 따고 홈페이지 일을 따고 그 계약을 하고 워드프레스로 작업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때부터 2010년부터. 그래서 2010년이 제일 큼직한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고 이때부터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툴로 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홈페이지를 사용하게 되죠. 홈페이지 만든 툴로 상업용 홈페이지 만드는 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파일 만들어진 2017년 당시에는 4.73까지 나왔네요. 이렇게 됐네요. 역사는 여기까지 봤고요. 여기까지 봤죠. 이제 활용 범위를 볼게요. 워드프레스 활용 범위. 일단 기본적으로 바로 나온 게 뭐예요? 블로그죠.
이제 사실 워드프레스라는 거는 단어를 찍어내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워드랑 프레스잖아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말이 합친 거예요. 두 단어가. 우리가 하는 그 단어들, 그거를 쉽게 말해서 그 블로그처럼 일상 단어들이겠지. 네, 그런 단어들을 프레스, 출판해내는 거예요. 이건 찍어내다도 있지만 출판이 있거든요. 출판. 그러니까 약간 그 의역을 하자면 일상의 말들을 출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해서 블로그죠. 블로그 시작을 한 거예요. 블로그를 개인 블로그를 만들 수 있는 툴로. 이 당시에 뭐 네이버 블로그나 뭐 기타 등등 뭐 블로그를 만들 수 있는 공적인 툴, 그 익히 알려진 대규모 기업들의 툴들은 많았는데 블로그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규모로. 근데 이렇게 워드프레스는 자기만의 블로그를 만드는 거죠. 자기만의 호스팅을 해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블로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워드프레스가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의 활용법이 하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블로그예요. 깔자마자 바로 블로그가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CMS. 블로그에 제가 작성한 글들을 일상 블로그 글들을 편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CMS예요. 콘텐츠를 매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콘텐츠를 변경하고, 수정하고, 새로 쓰고, 지우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CMS 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에다가 본디는 블로그만 관리할 수 있게 CMS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홈페이지까지 관리할 수 있게 플러그인이 막 덕지덕지 붙기 시작합니다. CMS에다가 플러그인이 덕지덕지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완전히 괴물이 돼버려요. 나중에 괴물이 돼서 그때부터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대표되는 말은 커뮤니티 기능. 기본적으로 설치만 하면은 어느 정도 게시판 비스무리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 커뮤니티를 짤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쇼핑몰. 이거 대표적으로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돼요. 워드프레스에다가 워드프레스에다가 쇼핑몰 플러그인을 딱 설치하면은 쇼핑몰도 가능해요. 쇼핑몰 만들어 봤어요, 이걸로. 워드프레스로. 그리고 당연히 그 이상의 뭔가를 더 할 수 있겠죠. 워드프레스는 이제 가능성이 열려있는 툴이기 때문에 그거다 덕지 붙이면은 플러그인을 어떤 천재가 어떤 플러그인 만들어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워드프레스는 계속 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게임도 만들 수 있고. 왜냐면 오픈소스이기 때문이죠. 계속 플러그인은 우리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물론 우리가 플러그인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뭐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나와져 있는 플러그인을 잘 써가지고 홈페이지만 잘 짜면 되겠죠. 자, 활용 범위까지 봤습니다. 이제 활용 예시는 쭉쭉 넘어갈 거예요. 활용 예시를 보시면은 이 당시 타임지 홈페이지를 만들었네요. 대규모 포탈에 가까운 이런 사이트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뉴스 사이트죠. 대규모 잡지 사이트. 그다음에 그 당시 보그 사이트도 만들었네요. 이 구성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메모 박스 이렇게 내놓고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구성이에요. 심플한 구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워드프레스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마치 개인 홈페이지 퀄리티죠. 그죠? 이 당시. 얘도 마찬가지긴 한데 좀 내용이 복잡해서 그렇지. 자, 이제 유명한 가수죠. 제이슨 브라즈. 이것도 워드프레스. 네, 이런 사이트도 만들었네요. 한국에서도 어떤 기관의 기관 포털 관련한 사이트도 이렇게 만들었네요. 이런 식의 커뮤니티가 있는 사이트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대신 그만큼 많이 파야겠죠. 머리를 써서. 삼성 뉴스룸. 삼성의 새 소식들을
알려주는 그런 뉴스룸, 그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워드프레스를 사용했던 전적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뉴스를 보여주는 공간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커뮤니티 만들기에 충분하고, 이니시스 사이트 이런 거 만들었고요. 이건 기본적인 홈페이지죠. 기본적인 홈페이지죠. 충분히 만들죠. 이렇게 만들 수 있고, KBS 뭐 이런 거 있고, LG 전자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기본적으로 구조가 간단해요. 그죠? 워드프레스를 만들면은. 그다음에 그 밖에 우커머스닷컴 쇼케이스를 가시면은, 우커머스라는 것은 이제 쇼핑몰을 만드는 플러그인이에요. 우커머스.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우커머스. 이게 대단한 플러그예요. 네. 하나의 그냥 플러그인인데, 이게 플러그인만으로 하나의 어떤 회사 같은 걸 차려버렸어요. 플러그인 잘 팔아가지고. 근데 어떤 플러그인을 만들었냐면은, 우커머스가 워드프레스 오픈소스에다가 쇼핑몰을 만들 수 있게끔, 유저들이 쇼핑몰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플러그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커머스를 이제 플러그인 다운받아가지고 워드프레스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그때 쇼핑몰이 제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제 활용 예시까지 봤고요. 이용 장점과 워드프레스의 한계를까지 볼게요. 장점과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크게 말하면. 장점, 활용 장점,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사이트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는 근데 현재는 조금 달라지겠죠. 이건 장점일 수 있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점유율이 좀 높아요. 워드프레스 점유율, 현재까지 워드프레스가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홈페이지 만들 때 사용되는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만드는 툴로 활용되는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장점은 두 번째,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 지금 여기 장점에서 좀 지금 항상 빠뜨리는 게 뭐냐면은, 사이트에 대한 점유율이 높지만 일단 그 사이트가 관리가 필요한 사이트 있죠. 그러니까 한번 만들고 끝인 사이트가 아닐 경우, 그러니까 한번 만든 사이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장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외주를 줘서 홈페이지를 제작시킬 거예요. 100이든 200이든 300이든 외주를 줘서 시킬 거예요. 그리고 사이트를 제공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제공받은 이후부터는 홈페이지를 사장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관리하는 도구가 없으면은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HTML 공부하고 포토샵 HTML 공부하고 업로드 해가지고 그런 불편한 절차를 거쳐서 홈페이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CMS를 사용하면은 그 홈페이지 관리가 되게 쉬워져요. 네이버 접속해서 블로그를 바꾸듯이 그런 식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MS를 활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들은, CMS가 필요한 사이트들은 워드프레스로 만들면 좋았기 때문에 워드프레스를 많이 활용했다는 거고요. 자, 일단 오픈소스예요. 아까 말했죠. 그래서 플러그인이 많이 나오죠. 덕분에. 당연한 거죠. 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서드파티, 일반인들이, 일반 회사, 일반인들, 그 사람들이 워드프레스를 밀어주는 거예요. 플러그인 만들어주고 밀어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플러그인에 대한 강점이 두 번째로 나오죠. 이어지는 거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플러그인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테마도 많은 거예요. 플러그인은 기능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테마는 그냥 왁구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디자인적인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특징, 컨텐츠가 왕이다. 어떻게 보면 CMS랑 또 일맥상통합니다. CMS, 컨텐츠를 매니지먼트 하는 거잖아요. 글을 편집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즈윅, 마치 파워포인트에서 문서를 만들듯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 드래그를 해서, 또는 그렇게 눈에 보인 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타이핑을 쳐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 툴이니까 컨텐츠를 만들 얼마나 쉽겠어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글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네이버 블로그에서 글 쓰듯이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컨텐츠를 잘 쓰기 위해서 도와주는 여러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보시면 좋을 게 오토세이브, 자동 저장 기능. 컨텐츠 작성하다가 힘들면 잠깐 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저장이 자동 저장이 안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당연한 개념인데 그 당시에는 처음 나왔을 때는 혁신이었지.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홈페이지를 만드는 도중에 잠깐 쉬고 있는데 자동 저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집중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에디터, 응? 자동 저장 에디터. 에디터는 아까 말씀드린 거 드래그해서 막 글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그 에디터도 이 플러그인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요. 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미려하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끝없이 발전합니다. 초기 워드프레스에 있는 에디터랑 지금 에디터랑 완전 차원이 달라요. 뭐 거의 중복이네요. 네. 활용 범위 웹 표준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다음 접근성 위해 쓰기도 하고 SEO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워드프레스는 당시 새로운 트렌드였죠. 새로운 디자인이고 새로운 미디어고 새로운 IT의 생태계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들 워드프레스를 만든다고 하면은 일단 고객들도 참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일단 CMS가 되니까 CMS 내가 제작을 물려받은 후에 제작을 맡겨서 그 프로그램을 받은 후에 내가 알아서 수정을 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워드프레스 수요가 좋았어요. 현재 아니고 이 정도의 장점이 있고요. 자, 이제 워드프레스 단점 한 개를 볼게요. 한 개. 그래서 이제 워드프레스는 컨텐츠를 관리하기 쉬운 툴이기는 한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쉽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툴이긴 하지만 막 건들면은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기도 하고 사이트가 죽기도 해요. 쉬운 툴이 절대 아니에요. 자유로운 툴이긴 하지만 기능적으로도 쉬운 툴이 아니고 워드프레스 만들면 금방 만들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반은 맞고 반 틀려요. 숙련된 사람이 만들면은 금방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처음 한번 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고객이 만들려고 하잖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예.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그인 테마를 고르기가 쉽지 않다.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지고 플러그인 테마를 몇 개 있는지 그냥 한눈에 쑥 볼 수 있으면은 그냥 끝났죠. 근데 너무 역사가 길어. 그러니까 원하는 테마를 찾으려면은 이미 알고 있으면 제일 좋죠. 이미 알고 내가 오래 이걸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미 온갖 테마들을 다 알고 있어. 온갖 플러그인들을 알고 있어. 그러면은 딱딱딱 나오겠죠. 근데 지금 다시 시작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 플러그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검색하는 기능이 있긴 한데 어떤 플러그인 깔지 검색하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만 의존해서 찾기는 많이 쉽지가 않죠. 성능 기능에 맞게 효율적으로 그래도 조합을 해야 돼요. 그 플러그인들을 짜집기를 해야 돼요. 성능 기능에 맞게. 그게 또 어려워요. 여기서 노하우 좀 많이 필요한 겁니다. 노하우가 필요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 영어권 중심의 활용성. 외국에서는 워드프레스를 가지고 사이트 만들어 나가기 굉장히 수월해요. 근데 국내 사이트랑 외국 사이트랑 뭔가 다른 그 미묘한 그게 있어요. 그 점이 낯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워드프레스 사이트 만들고 나면 뭔가 외국 사이트 같은 느낌이 나요. 근데 그 정서를 약간 한국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수정하다 보면은 만들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기능 하나하나부터 전체 레이아웃까지 국내 사용자에게는 좀 낯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기본을 모르고 접근하면 낯설다. 기본적으로 HTML이나 CSS 이런 건 좀 알고 좀 접근해야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 접근성 이런 거 전혀 이게 UI 쪽인 관심이 없는 사람이 접근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괴물 홈페이지에 나올 수 있어요. 가능한 얘기죠. 디자인적인 지식이 없어. 근데 그 상태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어. 뚝딱 혼자 만들었어. 기능적으로 다 구현될지 몰라요. 근데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해.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있죠. 기본적으로 기본을 알고 있어야 돼.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용자 접근성. UI와 사용자 접근성. 이 부분을 기본적인 상식을 잊고 접근을 해야지 좀 상식이 통하는 사이트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만능 툴은 아니에요. 그냥 도구는 도구예요. 저는 항상 이 관점을 관철하는데, 저는 현재 지금 강의하고 있는 과목이 몇 개 있는데, 이 과목들에서 절대 툴을 가르치지 않아요. 툴은 가르치는 게 굉장히 의미 없는 행동들이거든요. 툴을 통해서 원하는 목적을 원하는 바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기본적인 걸음마를 할 수 있게만 딱 거기까지만 해주지, 그 이상은 솔직히 배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 이상은 자기 관심에 의해서 찾아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면 사실 거기서 끝이 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더 이상 솔직히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어떤 걸 만들어내냐가 중요한 거예요. 툴은 툴일 뿐이고 도구는 도구일 뿐이니까,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하나 보여드릴게요. 파워포인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모를 수 없는 파워포인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저는 보세요.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글을 쓸 수 있고, 이 도형을 넣고 도형을 그릴 수 있으면은 도형 그릴 수 있고, 글 쓸 수 있고 이런 선들을 연결할 수 있고. 자, 굉장히 기본이죠. 이거 할 수 있으면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응? 여기서 글씨체 바꾸고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여기는 다 쓸데없는 기능들 다 아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효과 이런 쓸데없는 거 이거 넣어주면 이쁘겠지. 근데 지금 이쁜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컨텐츠가 중요한 거잖아요. 파워포인트는 뭐예요? 내용을 잘 전달하면 되는 건데, 이런 거 알 필요가 있나요? 조금 빨리는 되겠지. 여기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자, 안쪽으로 넣는 기능 이런 거, 이게 좀 필요한가요 과연? 이걸 배워야만 파워포인트를 쓸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모를 그리고 동그라미 그리고 글을 쓸 수 있으면은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은. 자, 3000 회전 요걸 넣을 수 있다. 이걸 알려줘야 될까요? 이거 없어도 상세 페이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효과 낼 바에는 그 상세 페이지의 컨텐츠에 집중을 해야 돼요, 사람. 그리고 컨텐츠가 알차게 꾸미잖아요. 내용상으로 맞으면은 그 디자인 잘 나와. 프로같이 해야 되지, 이런 어설픈 기능 쓰면서, 이렇게 보세요. 이런 3000원 이런 어설픈 기능 쓰면서 내용이 허접하면은 그냥 애 같아요. 애가 만든 결과만 없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툴은 툴이라고. 물론 시간 때우려고, 이런 강의 시간에 시간 때우려고 툴 하나하나 다 무슨 기능이 있다 다 알려주고, 무지개 넣고 이런 것들 알려주잖아요. 시간 잘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로 뭐 할 수 있어? 어쨌든 간에 중심은 컨텐츠예요. 워드프레스가 잘 된 것도 이 컨텐츠가 왕이란 이 개념에 집중했기 때문에 홈페이지 왔고 겉모습이 화려하게 가는 거에 중시를 한 게 아니. 워드프레스라는 거는
그 블로그 편집하는 툴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 한 장 한 장 이루어지는 그 페이지, 예? 그 페이지 자체를 잘 꾸미고 글을 잘 쓸 수 있게 하는 그 도구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워드프레스가 좋은 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뜰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알찬 홈페이지들이 나와줄 수 있던 거예요. 홈페이지 만드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들이지 않고